생리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12가지 이유. 섹스가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아시는지? 좋은 섹스는 장수, 면역체계, 기쁨, 통증 관리 및 성생식 건강을 향상시킨다. 이런데도 오늘 밤 그냥 주무실 건가요? 1. 장수. 성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1940년대 미국 알프레드 킨제이 엘프러드 킨지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신체 접촉은 신뢰도를 높이는 옥시토신을 증가시키고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 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퀸스 대학 연구팀은 4,555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 성관계를 하는 그룹과 한 달에 1번 미만으로 성관계를 하는 그룹, 중간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했다. 그 결과 성관계가 가장 적은 남성 그룹의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성관계가 가장 많은 그룹에 비해 2배나 높았고, 중간 그룹의 사망률은 빈도가 높은 그룹보다 1.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신적인 파트너와의 정기적인 성적 접촉은 신체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관계가 부족하면 인터넷 사용, 마약이나 술 도박과 같은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게 된다. 남성과 여성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터치, 눈 바라보기 및 성적 연결이 필요하다. 2. 면역 기능 강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 대학 심리학자들은 정기적으로 섹스를 하는 학생들이 면역 체계가 좋고 감기 독감과 싸우는 항체인 면역글로불린 AIG-A 수치가 높은 것을 발견했다. 부인과 의사인 체프먼 박사에 따르면 오르가슴은 감염과 싸우는 세포를 최대 20%까지 증가시킨다고 한다. 3. 건강한 성 및 생식 행동. 행동 내분비학 전문가인 위니프레드 커틀러 WINNIFRED 커틀러 박사는 규칙적인 섹스가 생식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트너와의 정기적인 친밀한 성행위는 월경 패턴을 조절하여 가임을 촉진시켰고, 규칙적인 생리 주기와 생리통 완화의 효과를 가져왔다. 임신 전반에 걸친 성행위는 특히 임신 29주에서 36주 사이의 조산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젊음의 호르몬 유지. 커틀러 박사는 정기적인 성관계를 즐기는 여성의 혈액 내 에스트로겐 수준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상당히 높다고 보고했다. 에스트로겐은 건강한 심혈관 시스템,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높은 콜레스테롤 감소, 뼈 밀도 증가 및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섹스가 뇌 기능에 유익하다는 증거도 많다. 오르가슴에 이르면 DHEA가 보통 때보다 몇 배나 높아진다. DHEA는 뇌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의 균형을 지탱하며 조직을 유지 및 복구하고 건강한 피부를 촉진하며 심혈관 건강을 좋게 한다. 테스토스테론도 정기적인 성적 활동을 통해 증가한다. 테스토스테론은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건강한 심장과 뇌에도 기여한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를 앓을 위험이 2배나 높다. 성에 관심이 없다면 기억력도 위태로울 수 있다. 영국 로열 에든버러 병원의 신경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위크스는 18,102세 3,500명 이상의 남녀를 연구했다. 자신의 나이보다 712세까지 적어 보이는 슈퍼영들의 젊음의 비결은 활발한 성생활이었는데, 이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성관계를 가졌다. 윅스 박사는 성관계 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5. 전립선암과 유방암 위험 감소. 호주암위원회 그레이엄 자일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많이 사정할수록 전립선암 발병 확률이 낮았다. 오르가슴과 관련된 옥시토신 및 DHEA의 증가가 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한 달에 1번 미만의 성관계는 유방암의 위험과 관련이 있었다. 6. 편안한 수면.
오르가슴은 진정제로 작용할 수 있는 옥시토신 및 엔도르핀을 급증시킨다. 한 연구에 따르면 3개월간 자위행위를 보고한 1,866명의 미국 여성 중 32%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7. 통증 완화. 오르가슴은 통증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 베벌리 위플 베벌리 위펄과 베리 코미사루크 베리 KOMISARUK의 연구에 따르면 오르가슴 직전에 옥시토신 분비가 정상 수치의 5배까지 상승한다. 이것은 엔도르핀을 방출하여 통증을 완화시킨다. 여성의 경우 섹스가 에스트로겐 생성을 촉진해 생리전증후군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8. 편두통 완화. 미국 서던 일리노이 대학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오르가슴이 편두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편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오르가슴 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처방약만큼 신뢰할 수는 없지만 훨씬 빠르게 작동하고 저렴하며 부작용이 적고 더 재미있다. 9. 우울증 치료. 정기적인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덜 경험한다. 뉴욕 주립대 심리학 교수 고든 갤럽의 실험 결과 남성 파트너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콘돔을 사용하는 파트너를 가진 여성보다 우울증이 덜 생겼다. 한 가지 이론은 정액에서 발견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이 질에 흡수되어 여성 호르몬과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 후각 개선. 성관계 후 프로락틴 호르몬 생산이 급증한다. 이로 인해 뇌의 줄기세포가 뇌의 후각구군, 후각센터에서 새로운 뉴런을 발달시켜 후각을 개선한다. 11. 체중 감소 유산소 운동. 섹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유산소 운동이다. 30분간의 성교는 입에 케이칼을 태우며 격렬하게 달리는 것과 같다. 오르가슴 중에는 옥시토신의 영향으로 심박수와 혈압이 모두 배가 된다. 12. 행복. 미국 다트머스 대학 교수 데이비드 블랑치-플라워 데이비드 BLACHFLOWER와 영국의 워윅 대학 교수 앤드루 오즈월드는 16,000명의 성행위를 평가한 후 섹스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더 많은 성관계를 하는 기혼자들이었다. 한 달에 한 번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성관계를 증가시키는 것은 미국인에게 추가로 $50,000의 수입을 얻는 것과 같고 지속적인 결혼 생활은 매년 $100,000가 추가로 발생하는 행복과 같으며 이혼은 매년 $66,000의 행복 가치를 고갈시킨다고 추정했다. 매일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매일 오르가슴을 경험하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일 수 있다. 즉, 성은 장수 및 행복에 도움이 되고 빈번한 성행위는 건강에 좋다. 성관계를 하면 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낮으며 생존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 섹스가 몸에 좋은 15가지 이유. 사람에게 성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우주가 음양의 조화를 이치로 움직이듯이 인체 또한 음양의 조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음과 양 상반된 기운이 잘 조화를 이룰 때는 몸의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부조화가 일어나면 몸에도 문제가 생긴다. 기의 조화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변화들을 살펴보면 확실히 섹스는 건강에 좋은 점이 많다. 섹스의 이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1. 호르몬의 활성화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것만으로도 인체는 변화를 나타낸다. 사랑의 감정으로 인하여 생리 활성 물질의 분비가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사랑을 느낄 때 발생되는 도파민은 사람을 환각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력한 감정 호르몬이다. 우선 기분이 좋아져서 긴장이 해소되고 심신의 고통이 줄어들며 스트레스 내성과 면역력이 높아진다. 인내심이 강화되므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 견뎌내는 힘도 강해지며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저절로 흥얼거리는 등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엔돌핀 효과. 사랑하는 사람과 신체 접촉, 키스, 섹스 등을 통해 쾌감을 느낄 때 즐거움의 호르몬인 엔돌핀이 증가하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신체 면역 기능도 강화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지속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사람은 감기, 독감 등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자주 키스를 나누는 연인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높다는 조사도 있다. 연인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허그포옹의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는 효과는 높아진다. 3. 구애의 호르몬 페니레티라민은 성격을 적극적이며 활동적으로 만들어준다. 본성과 관계없이 쾌활해지므로 엔돌핀과 함께 우울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 호르몬이 과다하면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공격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특히나 사랑의 감정이 어떤 이유로 억제되거나 방해를 받을 때 짜증이 늘거나 상사병에 걸리는 것도 이 호르몬의 영향이다. 4. 생리기능 활성화. 부부관계가 원만한 여성은 에스트로겐 등 여성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므로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 생리기능이 순조롭거나 활성화된다. 무월경이나 생리통 등 생리 관련 장애가 치유될 수 있다. 중년에 이르러 조기 폐경되었다가도 성생활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생리가 재개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5. 골다공증 예방 효과. 역시 에스트로겐의 활성화로 여성에서는 골다공증 예방과 허리 디스크 완화 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6. 여성은 아름다워진다.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여성의 피부가 부드러워지며 혈행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색도 좋아져서 외모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 7. 헌신적인 사랑의 감정.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몸의 생기를 불어넣고 출산 후 자궁 수축을 돕는다. 모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성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8. 두뇌 활성화. 말초 신경의 자극과 호르몬 효과 등으로 두뇌가 활성화된다. 섹스 후 30분쯤에 개인의 두뇌 능력은 최고조에 이른다고 한다. 9. 남성 호르몬이 조절되므로 공격적인 성격이 원만해지고 테스토스테론은 근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10. 남성의 주기적인 사정은 음경 내부와 전립선에 방치된 노폐물을 청소하고 분비물 속의 균을 제거해 전립선 질환을 예방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11. 노화 방지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오랜 기간에 걸친 추적 조사 결과 성생활을 계속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오래 산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신체 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져 퇴화가 억제되기 때문이다. 12. 숙면 효과. 격렬한 운동의 효과가 숙면을 도와준다. 취침 전 섹스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좋은 기분으로 잠이 드는 것은 수면을 통한 휴식 효과도 높여준다. 13. 마사지 효과. 서로의 몸을 충분히 애무하는 것은 마사지 효과를 동반한다. 서로 끌어안음으로써 근골격에 자극을 주게 되고 복부의 마찰은 내장을 자극한다. 주기적인 섹스는 내장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므로 소화불량, 변비, 복부 비만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므로 고혈압, 심근경색의 위험 등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인 패팅은 온몸에 대한 스트레칭과 안마, 지압 등의 효과를 골고루 가져올 수 있으므로 권장할 만하다. 다만 지나치게 무리한 자세나 불편한 체위는 운동이 지나쳤을 때처럼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4. 다이어트 효과.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가장 즐거운 다이어트 수단이 될 수 있다. 1년간 매주 2회 이상 섹스를 갖는다면 매일 8식 조깅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칼로리 소진 효과가 있다. 성욕과 식욕은 사람의 욕망 기전에서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다.
성욕이 충족되면 그만큼 식욕은 억제가 되므로 먹는 양을 줄이는 데 도움된다. 15. 몸의 기의 순환이 활발해져 활력이 높아진다.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남녀의 섹스는 음과 양의 기를 교환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원활한 섹스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므로 두 사람 모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 이 밖에도 주기적으로 섹스를 나누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마음의 거리도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이 보통이다. 부부 사이의 주기적인 섹스가 잘 유지된다면 부부 간의 대화와 태도도 그만큼 부드러워지며 친근해질 수 있다. 이는 좋은 건강과 함께 좋은 가족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상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의 경우 가족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족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들이 빗나간다고 하는 말도 흔히 듣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 관계만 가지고 가족관계가 정상인지를 알기는 어렵다. 자녀들이 가족관계를 정상으로 느끼는가 여부는 부부가 혼인관계의 형식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보다는 성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원만한 성생활은 두 사람 사이에 인격적으로 친근하고 원만한 태도로 드러나는 반면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부부 간의 관계는 외면상으로도 형식적이고 딱딱한 태도를 드러내게 하기 때문이다. 원만한 관계는 다툼을 줄이고 건강에도 유익하므로 가족 내 불화나 질병으로 인한 낭비 요인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건강한 성생활은 건강에, 경제에, 자녀 교육에, 나아가 사회의 건강과 국가의 건강에 고루 유익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오늘은 아줌마도 좋아서 환장하는 스킨십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녀의 성욕과 만족도 차이. 남자의 성욕이 여자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많은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에서 얻는 쾌감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큰 것 같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쾌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잠자리를 연속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며 한 번에 더 많은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만족감의 편차가 더 큰 건 사실이에요. 남자가 기본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면 여자는 정말 좋거나 또는 별로나인 거죠.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최대 쾌감은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평균 쾌감도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녀 욕구 차이를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2017년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의 그니부스 모야노 교수가 남녀 3,41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애인을 떠올렸을 때 남녀의 성욕은 같았어요. 다만 남자는 매력적인 이성을 봤을 때 성욕을 느낄 확률이 여자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지나가는 여자가 예쁘면 뒤돌아보곤 했던 거죠. 이게 바로 남녀 성욕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성욕에는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애인과 잘 지냈는지, 스킨십이 만족스러운지 등 상황에 따라서도 성욕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특히 성욕을 느끼게 될까요? 남자가 어떻게 스킨십하면 여자들은 좋아할까요? 아줌마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스킨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줌마도 좋아서 환장하는 스킨십 5가지. 첫 번째, 슬며시 옆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줄 때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혹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남자가 슬며시 여자 옆자리에 다가 앉으면 가슴이 떨리게 됩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쉐블린 교수에 따르면 사람들이 대화할 때 크게 2가지 자세를 취한다고 해요. 마주보기 페이스 투 페이스와 옆에 앉기 사이드 바이 사이드인데요.
쇠블린 교수는 남자들이 마주보는 것보다는 옆에 앉아 대화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이유는 남자들은 정면에 있는 상대를 볼 때는 공격성이나 경계심을 여성보다 강하게 느끼곤 합니다. 반면에 나란히 옆에 앉는 구도에서는 긴장감이 사라지고 편안함을 느껴요. 게다가 나란히 옆에 앉으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가능하죠. 어깨를 부딪히거나 팔을 스치는 식으로 말이에요. 가벼운 스킨십은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옆자리에 앉게 되면 친밀감이 상승하고 은밀한 스킨십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호감 있는 남자가 슬며시 여자 옆자리를 이동하는 순간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지면서 감정적인 교류가 훨씬 수월해져서 여자를 설레게 만듭니다. 이때 옆에 앉아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의 어깨를 살짝 감싸주면 훨씬 더 친밀감을 느끼고 심쿵하게 되죠. 이렇게 여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때 여자의 어깨를 너무 꽉 쥐지는 말고 살짝 손을 올려 닿을 듯 말 듯한 느낌을 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어깨에 살짝 느껴지는 남자의 손길에 애가 타면서 좀 더 진한 스킨십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매너 있게 배려의 스킨십할 때 여자는 남자가 배려 없이 막무가내로 스킨십하는 것에는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여자는 남녀 간의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매너를 지키면서 육체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에서 나올 때나 그녀가 힐을 신고 계단을 내려가거나 평평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손을 잡아주면 아주 효과적이죠. 여자들은 남자들이 손을 잡아줄 때 자신을 위해주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거든요. 또는 문을 지나갈 때나 복도를 지날 때 혹은 인파가 많은 길을 지나갈 때 그녀를 먼저 들여보내주는 거죠. 이때 그녀의 등이나 허리에 살짝 손을 얹는 식의 스킨십을 해도 좋습니다. 또는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고 앞장을 선다면 리더십도 보여주면서 그녀를 위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많은 인파를 뚫고 나간 후 그녀가 관심을 보인다면 손을 계속 잡고 있어도 됩니다. 차에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매준다거나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급정거로 여자의 몸이 앞으로 쏠릴 때 팔을 뻗어 막아든다든지, 길을 걷다가 옆으로 차가 지나가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 쪽으로 그녀를 끌어당기는 등 무심한 듯 배려하는 은근한 스킨십의 설렘이 폭발할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 온몸으로 꽉 안아줄 때 여자들은 남자의 넓은 어깨를 좋아하죠. 그 넓은 어깨로 그녀를 꽉 안아주면 그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이 온몸으로 느껴져서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거나 혹은 힘들어할 때 그녀를 꼭 안아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온기가 고스란히 그녀에게 전달되어서 사랑과 믿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마이클 머피 교수 연구에 따르면 꼭 안아주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거든요. 사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건 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말로 하는 위로는 더 어렵죠. 자칫하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지나친 참견이나 훈계가 되기 쉽거든요. 실제로 타인에게 위로의 말을 들으면 우울함과 불안감이 커지기도 한다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아내나 연인을 위로할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 누구의 말보다 연인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설픈 위로는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하죠. 힘들 때 의지하는 사람인 만큼 비난받는 기분도 더 쉽게 들고 무능하다는 기분도 더 쉽게 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더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은 적은 그런 위로는 없는 걸까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마이클 머피 교수는 간단한 해결책을 찾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옹하기랍니다. 머피 교수는 200 사이의 커플을 대상으로 14일간 포옹의 효과를 알아봤어요. 각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일이 있었는지, 그 후 애인에게 포옹을 받았는지 날마다 확인해봤죠.
그 결과 평소에는 포옹을 받든 안 받든 관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바쁜 일이 있었거나 두 사람이 싸운 날엔 애인의 포옹이 관계 만족도에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말은 상황이나 뉘앙스에 따라 의미가 잘못 전달될 위험이 있지만 포옹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것 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눈치가 좀 없는 사람도 안전하게 공감과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몸으로 꽉 안아주는 행동은 사랑과 위로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백허그할 때 백허그는 특히 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훅 들어오면 그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팔로 감싸 안으면서 백업을 하면 놀라긴 하겠지만 서로 두근거리는 심장박동을 느끼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백허그를 한 채 서로 대화를 해도 좋고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잠시 그대로 있는 것도 좋아요. 백허그는 드라마 단골 소재로 등장할 만큼 그 효과가 강력합니다.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미혼 남녀 412명을 대상으로 애정 표현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을 묻는 질문에 남성은 키스, 여성은 허그 또는 백허그라고 답했어요. 이처럼 백허그는 여성들이 가장 선호 강력한 스킨십 중에 하나랍니다. 다섯 번째, 일상적인 가벼운 스킨십 할 때 심리학계에서는 일상적인 스킨십이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프리브루 대학의 아닉 데브로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하는 스킨십이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이끌어낸다는 걸 밝혀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킨십은 진한 키스나 잠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걸을 때 두 손을 맞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거나 사랑스럽다는 듯이 연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거나 옆에 나란히 앉아 어깨에 살짝 기대는 등 일상적으로 하는 스킨십을 말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의 애정도를 끌어올리는데 가벼운 스킨십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어요. 대부분 교수 연구에서도 스킨십을 많이 하는 커플은 보통 커플들보다 친밀도가 무려 10%나 더 높았습니다. 스킨십을 많이 한 커플은 보통 커플보다 삶의 질이 무려 15%나 올라갔고요. 또한 일상적인 스킨십은 연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스킨십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2006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그냥 연인의 손만 잡아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해요. 가볍게 만지기만 해도 혈압이 낮아지고 사랑의 묘약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호르몬까지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가벼운 스킨십은 생각보다 정말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아줌마도 좋아서 환장하는 스킨십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아줌마도 좋아서 환장하는 스킨십 5가지. 첫 번째, 슬며시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줄 때. 두 번째, 매너 있게 배변에 스킨십 할 때. 세 번째, 온몸으로 꽉 안아줄 때. 네 번째, 백허그 할 때. 다섯 번째, 일상적인 가벼운 스킨십 할 때.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여자를 사로잡는 남자의 거짓말. 나는 그가 수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에게 당신이 내 이상형이다. 라는 말을 흘리며 입맛을 다시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마음은 숨긴 채 어정쩡한 친구로 지내면서 가끔 고민 상담을 청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는 그랬다. 제법 괜찮은 여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추파도 받고 가끔은 고백도 받았다. 그는 괜찮은 얼굴에 탄탄한 근육질 몸매 말고도 사회적 센스와 빠른 눈치, 상황 판단 능력 때문에 매력 있는 남자였다. 그는 여자보다도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남자였다. 그가 여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눈에 띄는 것은 탁월한 거짓말의 기술이었다. 과연 그가 알고 있으려나?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하는 말의 대부분이 어쩌면 거짓이라는 것을.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늘 내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여자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주는 그에게 어느 날 나는 진지하게 물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 달콤했다. 중독성 있는 사탕발림. 다른 남자와의 시간들은 그와 함께 있는 시간에 비하면 초라해졌다. 혀를 촉촉하게 축이며 입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부드러운 마시멜로우. 그의 말은 내게 따뜻한 핫초코와 그 위에 띄운 마시멜로우였다. 그는 도전적인 내 질문에 확신에 차 대답했다. 나는 거짓말 아닌데? 나는 진실밖에 말 안 해. 그래, 그 말마저도 거짓이다. 거짓이란 걸 알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은 숨길 수 없다. 그는 오늘도 내게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나를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매력적인 그 남자의 거짓말, 오늘 밝혀보련다. 1. 넌 내 첫사랑이야. 너같이 사랑한 여자는 처음이야. 로 대체 가능함. 난 그가 소년이던 시절 창백한 피부에 가냘픈 몸매, 긴 생머리를 휘날리던 연상의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피아노를 전공했다는 그녀를 멀리서만 바라볼 뿐 한 번도 다가서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가 가장 처음 사랑을 느꼈을 그녀는 어쩌면 그의 진짜 첫사랑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그녀가 당신이 첫사랑 아니었느냐 묻는다면 무척 오버하면서 노발대발할 것이다. 그것은 사랑도 무엇도 아니었다면서. 내 첫사랑은 너일 뿐이야 하며 자신있게 대답하겠지. 그에게는 환상 속의 피아노녀 말도고 다른 문 여자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별로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짜 사랑이란 걸 몰랐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다 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그래서 내가 내 첫사랑이야. 그의 말에 따르면 과거의 그녀들은 그다지 예쁘지도 매력적이지도 별 볼 일도 없었다고 한다. 남자들은 과거의 애잔한 사랑 얘기를 늘어놓으면 과거의 여자가 얼마나 멋진 여자였는가 한껏 과장하면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 착각하지만 착각은 착각일 뿐. 현재에 충실한 남자, 현재의 사랑을 첫사랑으로 전환시키는 남자의 능력에 여자는 자신이 특별해지는 것 같아 마음을 빼앗긴다. 내가 제일 예뻐. 넌 내 이상형이야로 대체 가능함. 김태희가 예뻐, 내가 예뻐. 뭐? 김태혜? 김태희는 질리는 얼굴이잖아. 나는 내가 더 예쁜데 그런 당연할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네. 이 닭살 돋는 멘트는 그가 자주 쓰는 멘트이다. 사실 저 말이 사실이라 내가 김태희보다 더 예쁘다면 왜 여기서 이러고 있겠나. 하지만 그는 내가 일부러 묻지 않아도 사람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저런 말들을 하곤 한다. 내가 제일 예쁘다고 락 버전 노래라도 만들어 부를 기세이다. 참 부끄럽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의뢰하는 질문, 연예인이 더 예쁘냐, 내가 더 예쁘냐 묻는 여자친구의 질문에 매우 곤궁에 처한다고들 한다. 특히 유연성이 없이 경직된 사람, 곧 죽어도 거짓말을 못하겠는 사람들의 경우 더 그런 것 같다. 진실만을 말하는 입이야 나름 좋겠지만 여자친구가 확인하고 싶은 건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고 남자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이다.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나 알고 싶은 것이다. 콩깍지가 씌이면 거짓말이 진실이 된다. 사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에 자기 여자친구가 가장 예뻐 보이지 않겠나? 아니라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겠다고? 그럼 그러든가. 너도 조금만 고치면 효리만큼 예뻐질 텐데. 라는 멘트 한번 날려보든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직접 확인해 봐야 알겠나. 참고로 젊은 시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꼬실 때 자주 쓰던 사탕 발린 멘트는 당신의 몸매가 너무 아름다워. 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처녀 시절부터 유지되고 있던 어머니의 튼실한 다리 근육을 보면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도 드나 작업에 성공해 건강하게 자란 세 자녀까지 두었으니 무척 성공한 것 아닌가. 연애에 성공했음에도 아버지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요즘에도 작업 멘트를 무한 반복하신다. 당신은 너무 예뻐. 특히 그 볼륨 있는 다리. 피노키오도 사랑스럽다. 3.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내가 처음이야. 너는 정말 나한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내가 처음이야 이런 생각하게 만든 여자. 나 영원히 내 남자가 되고 싶어. 이 말에 깍깍거리면서 손발 오그라든 채 대굴대굴 굴러다녔다. 너무 좋아서. 당신에게 난 특별한 여자인 것 같다. 그 느낌이 각인되었다. 내가 당신에게 그런 여자라면 당신도 내게 그런 남자가 될 거야. 그래, 그 말을 해주고 싶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의 이 멘트에 가장 심한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너는 결혼 상대는 아닌 것 같다. 스쳐 지나가는 상대, 심심풀이, 땅콩, 일시적인 성욕풀이 대상, 피상적인 인연.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남자의 가벼운 상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에 몸서리친다. 특별한 인연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것이 이 남자가 가진 작업의 기술인 것이다. 그는 분명 저 멘트가 거짓말이라는 내 말에 뾰루퉁한 표정을 지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이렇게 말하겠지. 나는 진짜라니까. 왜 그래? 내가 진짜 처음이라니까. 아, 그 모습마저도 사랑스럽다. 당신은 왜 그렇게도 거짓말을 잘하냐니까. 이 매력 덩어리. 구박 아닌 나의 구박에 그는 서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거짓말 아니라니까. 왜 그래 속상하게. 나는 진실해. 나는 정말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내 첫사랑이고 제일 예쁘고 너랑 결혼하고 싶은 걸. 자기 자신까지 속여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이 남자의 달콤한 사탕 발림에 아직도 면역이 되지 않았나 보다. 여전히 손발 오그라든 채 대굴대굴 거리고 있는 걸 보니 매력적인 이 남자의 거짓말, 그 여우는 강렬했다. 자, 내가 찜한 당신 하트 100만 개 날려주겠어.